시내에서 회사를 다니는 나츠코는 그날 언니인 게이코 씨에게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언니가 사는 집에 묵을 예정으로 갔다. 게이코 씨는 1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현재는 갓 초등학생이 된 외동딸인 아이미짱과 둘이 살고 있다. 여자이며 싱글맘인 게이코 씨의 부탁은 대답도 필요 없었다. 그래서 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라는 게 조금 별난 내용이었다는데 나츠코는 그것이 걱정되어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내용은 게이코 씨가 목류병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언니의 이야기로는 최근 잠을 잘 잘 수가 없었고 게다가 눈이 떠지면 집 밖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나츠코는 언니에게 병원에 가보았느냐고 물었고 게이코 씨는 이미 진료소에도 다녀왔다며 목류병에 소견이 있어 약도 처방받았다는 말. 그래서 한동안은 괜찮았었는데 다시 그 증상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다. 나츠코는 언니가 걱정이 되어 가끔은 마음 편하게 쉬게 해주려고 휴일을 이용해 언니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럼 먼저 잘게. 나츠코? 잠옷으로 갈아입은 게이코 씨가 침실 앞에 문득 발을 멈추더니 나츠코를 돌아보았다. 그 얼굴은 이전에 비해 조금 말라 보였다. 수면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나츠코는 불안한 마음으로 게이코 씨를 바라보았다. 거실 탁자에서는 아이미짱이 그림을 그리면서 즐겁게 놀고 있다. 언니, 왜? 나츠코가 대답했다. 고마워.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것보다 편히 쉬어. 그렇게 말하며 나츠코가 미소를 짓자 게이코 씨는 가볍게 끄덕이더니 침실로 들어갔다. 엄마, 지금부터 잘 테니까 조용히 놀자. 나츠코가 그렇게 말하니 옆에 있던 아이미짱은 천진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얼마 후 시간은 오후 11시. 슬슬 아이미짱도 재워야겠다고 나츠코가 생각한 순간 침실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가나? 생각한 나츠코는 침실을 바라봤다. 그러자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려온다. 화장실은 아닌 것 같았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나츠코는 일어서서 침실 앞으로 간 후 문을 살짝 열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 언니인 게이코 씨였다. 무슨 일인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보였다. 언니, 무슨 일이야? 나츠코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지 게이코 씨는 대답이 없다. 거기다 자세히 보니 웬일인지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언니? 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던 나츠코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자 게이코 씨는 계속해서 옷을 모두 갈아입더니 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 당황해서 문에서 떨어져 언니의 모습을 본다. 어쩌면 이게 목류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나츠코는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목류병이란 것은 들었지만 옷까지 갈아입을 정도였나. 어리둥절하고 있는 나츠코를 지난 게이코 씨는 결국 방을 나와서 현관으로 나가더니 그대로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어디를 바라보는지 모르게 개슴츠레했다. 언니의 이상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나츠코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 딸인 아이미짱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그림만 계속 그리고 있었다. 뭔가가 이상하다. 그래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우선 언니를 말려야만 한다고 생각된 나츠코는 서둘러 게이코 씨 앞으로 가서 막았다. 언니! 정신 차려, 언니! 게이코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츠코는 흔들어 보았으나 언니의 표정은 무반응인 채였다. 언니!
좀 깨워봐! 한층 더 어깨를 흔들려는 나츠코의 손을 케이코 씨가 서서히 잡아준다. 그 힘은 아무리 봐도 언니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강해서 나츠코의 손은 간단히 제압되었다. 언니! 문을 등지고 저도 모르게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웅크려 앉은 나츠코가 케이코 씨를 올려다보며 소리 지른다. 그런 나츠코를 무시하는 듯 케이코 씨는 문 손잡이에 손을 뻗더니 당연하다쉽게 문을 밀어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안 돼! 언니! 일어나! 나츠코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열린 문을 다시 닫으려는 그때였다. 에? 나츠코에게서 말문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새어나간다. 살짝 열린 문, 그 틈새에서 뻗어나오는 작은 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몇 초 정도를 나츠코는 멍하니 서 있었다.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서서히 이변을 깨닫게 된다. 갑자기 등 뒤의 문틈으로 나츠코를 스치듯 뻗어나온 팔은 도대체 누구의 팔이란 말인가? 눈앞에는 언니, 그리고 안쪽에는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미짱. 그렇다면 이 문 밖에서 뻗어나온 작은 팔은 도대체? 정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는 혼란해지고 패닉에 빠져드는 나츠코. 반사적으로 나츠코가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쑥 하며 무수한 작은 팔이 등 뒤에서 날아와 케이코 씨를 잡으려고 손을 펼치며 허공을 갈랐다. 나츠코가 비명을 지르면서 현관으로부터 기듯이 뒤로 물러났다. 문을 보니 열려있는 틈으로 뻗어나오는 무수한 손들과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요상하게 빛을 내는 눈동자들이 집안을 보려고 하는 듯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거실 쪽에서 엄마, 저것들하고 안 놀 거야? 아이미짱이었다. 탁자에서 일어서 현관에 서 있는 케이코 씨의 등에다 말을 걸고 있다. 아이언실색하여 아이미짱을 돌아보는 나츠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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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에 반응해 다시 돌아보자 그곳에는 그 무수했던 손들은 없고 문은 어느새인지 닫혀 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서 있던 케이코 씨의 몸이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쓰러지더니 현관 매트 위에 넘어졌다. 언니! 다시 조용해진 집안은 나츠코의 비통한 목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진다. 그 광경을 아이미짱이 고개를 갸웃거린 채 물끄러미 계속해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이상이 여동생인 나츠코가 언니인 케이코 씨의 집에서 겪었던 일이다. 그 이후로 케이코 씨의 목류병은 나았고 이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날 그런 케이코 씨에게서 나츠코에게 전화가 왔다. 나츠코, 있잖아. 네가 집에 놀러왔을 때 난 아무런 기억이 없어. 그 후로 아이미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해서 말이야. 너 아이미한테 무슨 말이라도 한 거니? 아니, 별로. 특별히 아무 말도.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건 그렇고 아이미짱이 뭐라고 했는데? 다시 물어본 나츠코에게 케이코 씨는 이렇게 대답한다. 친구들은 이제 안 부를 테니까 괜찮다고. 무슨 뜻일까? 애가 전에도 친구 불러도 괜찮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은 없었거든. 그 말을 듣고 나츠코는 그 공포의 하룻밤을 생각해낸다. 정신을 잃은 언니를 침대에 눕힌 후
이상해하는 아이미짱에게 물었던 것을. 저기 아이미짱, 엄마한테 안 놀 거냐고 한 건 무슨 뜻이야? 나츠코의 말에 아이미짱은 평소와 변함없는 모습으로 대답했다. 전에 엄마한테 물어봤어. 친구들 집에 불러도 괜찮냐고. 그랬더니 된다고 했었어. 근데 아이미 친구들은 밤에만 올 수 있어서.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아이미짱에게 나츠코는 뭔가를 깨달은 듯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있잖아 아이미짱, 데려와도 괜찮은 건, 데려와도 되는 건 살아있는 사람만이야. 이모랑 약속해줘. 알았지? 응, 알았어. 그러면서 아이미짱은 탁자로 돌아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A4 사이즈의 종이에는 한가운데 아이미짱과 엄마인 게이코시로 보이는 인물,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는 것처럼 검게 칠해진 아이들의 크게 손을 펼친 모습들이 색연필로 마구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